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경험 없다고 슬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만들었습니다. 다른 스펙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험은 전무하신 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인사팀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창업을 하셔서 스타트업 대표로 계신 우리 저스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라이그라운드라고 검색해보시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검색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유 오피스 사업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는 공유 오피스 사업이랑 그다음에 오늘의 친구라는 여행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행 서비스와 공유 오피스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인터뷰를 좀 받아보니까요, 진짜 이력이 특이해요. 네. 보니까 경험이 진짜 무해요. 자, 그럼 팩트 체크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공모전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외 활동 없습니다. 봉사 활동 그 기숙사에서 관리되거든요. 그게 봉사 활동이에요? 그건 봉사 점수 줘요. 네, 줘요? 네. 그런데 주고 있어. 인턴 네,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진짜. 네. 무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는 원래 취준생이 아니었어요. 취준생 아니에요? 네, 저는 취준생이 아니었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난 오로지 로스쿨 가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스쿨 준비생이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네. 취업을 원서 내기 전까지도 저는 로스쿨 준비만 했었어요. 그럼 계속 원래 로스쿨에서 이제 검사나 변호사를 하시기 위해서?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검사가 오로지 꿈이었고 정말 오래 준비했던 걸 포기했었던 적이 있는 거죠, 저한테는. 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왜 포기하게 되셨어요? 일단 오래 준비한 만큼 제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건 맞는데 네.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도 제가 원하는 수준의 로스쿨을 갈 수 없다라면은 네. 어차피 어렵다고 저는 봤고요. 저는 이제 한양대 로스쿨 정도 이상을 가고 싶었고 네네. 거기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된다면 사실 하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법조계는 워낙 보수적이라서 사실 맞아요.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가는 거고 그 이상이 되지만 가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려고 했던 건데 그 리트라는 시험을 계속 치면서 못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가 진짜 책을 잘 안 읽어서 언어 읽는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네네네. 너무 버겁더라고요. 지방 국립대. 네, 맞아요. 네, 지방 국립대. 그래서 엄청난 메리트를 막 가져간다. 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경험이 전무해요. 그렇죠. 네, 오늘 한 이슈입니다. 오늘 이슈인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면접에서도 물어볼 거고 자소서에도 쓸 말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쪽 직무도 몰라 잘. 그러면 첫 번째 해당 직무 인사를 쓰셨어요. 인사를 쓰게 된 계기. 나는 왜 인사를 힘들다는 잘 뽑지도 않는 인사를 쓰게 됐을까요? 일단 제가 경험이 전무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전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여행을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임원이셨던 분도 있었고 과장이나 일반 사원들 대리들도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나는 사실 법조계를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끝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네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면은 넌 인사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그 설명을 해줬던 부분들은 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모습들이 인사를 하기에는 좀 적합해 보인다. 그래서 만약 네가 취업을 한다면 그래도 인사를 써보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중복해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여행을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일단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불러 모아서 일단 뭔가를 많이 했었고요. 맞아요. 여행 가면 일단 밤마다 모으시는 분들 계세요. 맥주 먹자고. 약간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 제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막 파티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닌데 누군가 소외되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어울릴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밑에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면은 그분한테 제가 먼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막 정말 나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마도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대화 속에서 제가 가지는 가치관이나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자소서를 쓸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자소서 쓸 때는 경험이 진짜 없는데 막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경험에 쓸 게 없는데 어떤 내용을 쓰셨어요? 나의 여행 경험을 열심히 살려서 그냥 내가 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을 최대한 녹여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소서를 쓰게 된 거죠. 생각나는 에피소드 쓴 거 하나만 대략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세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일화가 너무 많은데 저 미국에 있었던 그 건을 많이 썼는데 제가 워싱턴에 있는 6.25 기념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6.25 공원 네,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보고 다니시고 옆에도 한 분이 친구 같아 보이시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예예. 저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봤는데 전쟁을 참여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참전 용사시구나. 네, 참전 용사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뭐 죄송하지만 제가 뭔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 건다면서 말을 걸었어요, 사실은. 대단하시네요. 사실 거기서 말 걸기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셨고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전쟁에 참여하셨다고 하니 저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덕분에 그때 나라는 되게 가난했지만 지금은 나같이 해외를 여행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긴 나라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고 네. 물론 작은 용기로 저는 내뱉은 거 그분은 정말 큰일을 하신 거지만 네. 그 일을 쓰려고 하니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경험 맞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경험이라는 게 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을 하고 인적성 준비도 사실 잘 안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적성은 어떻게 했어요? 저 인적성이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일단 그쵸. 본 적이 없었고 저는 그냥 가서 열심히 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적성 칠 때 전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모든 분이 적성 칠 때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네. 와, 나 너무 못 풀었는데? 네. 너무 틀린 것 같은데? 네. 정말 멘붕이 돼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에 사회를 보시던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 선배였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다. 다 망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주의 깊게 들었었고 네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되지 않았나. 왜냐면 마지막 솔직히 포기할 수 있었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잘 됐어요. 잘 네. 돼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합격하면 오늘의 메인이 될 수 있는 면접을 가면 여러 경험들을 이제 네, 막 돌려치기를 해요. 네, 이거 그렇죠.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고 너는 인사를 왜 준비했냐? 네, 왜 로스쿨에서 포기했냐? 막 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뭐였어요? 일단 그 전공에 대한 질문이 전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그 실무 면접이라고 하죠. 1차 면접 때 저한테 법학과 관련된 지식을 물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기 그쵸.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제가 그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답을 4개를 대답해야 되는 거에서 한 3개 정도만 대답을 했었죠. 면접관이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틀렸다. 그런데 네. 너가 다른 데 면접을 가면 틀리면 안 되니 내가 가르쳐 주겠다. 되게 매너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전 당연히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분이 실제로 뒤에서는 저 팀장님이셨고 예. 그러면서 또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지식적인 부분들은 네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네. 채용자 입장에서 지식이 부족한 거는 회사에 와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대한 반면에 면접이나 이런 데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네. 자기 자신의 성향이나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좀 더 냉정해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 나. 네, 나라고 생각해요. 직무나 뭐 다 중요하지만 나가 제일 먼저인 것 같고 나에 대한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정말 옳은 취업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런 질문들 나오고서 이제 그 다음엔 본인 경험에 대한 질문들이 좀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왔죠. 네, 네. 본인 경험에 대한 질문 나오는데 사실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사실 뾰족하게 답변할 게 많이 없거든요. 어떻게 좀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여행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 네네. 저는 여행 얘기가 자소서에 제일 많았고 네네. 질문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저한테 여행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죠, 자소서에 거 물어보죠.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걸 자꾸 물어보시니 저한테는 면접이 너무 쉬웠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자소서에 뭔가를 쓰는 게 꼭 1차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소서에 쓴 내용이 면접까지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잘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것들을 잘 녹여내면 면접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질문하셨던 게 왜 여행을 했고 거기서 임팩트 있는 사건을 물으시는 경우도 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힘들었던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셨죠.
네. 지금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네. 근데 되게 쉽다고 저스틴님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면 왜 여행했어요? 너무 저한테는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네. 전 당연히 대학생이었고 네.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 고민을 그냥 단순히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가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네.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싶었다.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다라는 거를 네.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나의 진로를 위한 고민. 그럼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뭐 여행을 하면서 진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또 취했나요? 일단 저는 실제로도 그랬고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모든 나라를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하는 거예요. 책을 볼 때도 있지만 네네. 책을 보다 보면 잠이 오기 때문에 다시 또 앉아서 사람을 구경하는 거죠. 네네. 예,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오.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다들 느리게 걷지? 그리고 또 지나가다 사람들 보면은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싸우면서 대화하는 사람들 네네. 있잖아요. 쟤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네네. 사실 저는 그 나라 언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앞 상황, 뒤 상황을 다 정황을 보면서 나름 생각도 해보고 저 사람이 뒤에 무슨 행동을 할지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예.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네.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발적으로 그냥 질문 드린 건데 막 수수 나온 게 진짜 그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면접장에서도 아마 그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빛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면접에서는 정말 네. 그 사람 눈을 보면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인지 또는 이 친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깊게 고민을 했는지 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눈을 속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전 진짜였기 때문에 따로 속일 건 없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차 면접은 이제 합격을 했어요. 네. 본인은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떨어졌다 생각했죠. 합격했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질문을 좀 받았나요? 사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2차 면접에서 여행 얘기를 제일 많이 물어보셨고 네네. 1차는 아까 얘기한 전공에 대한 이야기랑 그 다음에 학교 대학 생활에서의 제 경험들을 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여행 얘기도 했지만 아까 얘기한 그 기숙사를 관리했던 그런 얘기도 좀 했고요. 그래요? 내가- 이거 궁금하다. 네. 대학생 때 그 기숙사 관리한 거 진짜 쓸 거 없을 것 같거든요. 할 말 진짜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네. 어떻게 푸셨는지. 전 세상에 할 말이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한 할 말은 다 있어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기숙사의 관리를 하면서 이제 뭐 관리를 하시는 분과 또 학생들 간에 네. 또는 운영하시는 분과의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눈을 감고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뭔가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때 느꼈던 경험과 고민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최대한 풀어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직무적인 경험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뭔가 경험을 쓸 때 저의 고민을 최대한 쓰려고 했어요. 네. 고민의 과정. 네, 왜냐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허황돼 보일 수 있고 거짓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 경험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요즘에는 스킬적으로 이제 숫자를 써서 그걸 사실성을 늘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거 약간 반대되는 측면이거든요. 네, 맞아요. 고민을 써라.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숫자가 좋겠죠. 더 네, 객관적이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경험이 우린 정말 무수히 많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숨만 쉬어도 경험은 있다라는 얘기고. 댓글 달린다. 저는 숨만 쉬고, 숨만 쉬고 있습니다. 진짜 숨만 쉬고 있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숨 쉬면서 활동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네. 하여튼 그런 고민에 대한 걸 많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대학생활에서 활동을 하신다라면은 그 행동을 왜 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면접에서 눈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쯤 되면 친구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네네. 근데 이제 벌어졌잖아요. 네. 그 과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네. 문제거든요. 이미 한 5년 지난 친구들을 네. 그 친구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을까요? 생각조차 잘 안 나는 친구들인데. 맞아. 그게 아마 제일 어렵고 네. 저도 이제 뭐 컨설팅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제일 답답해해서 오시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본인들이 이 행동을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경험을 쓰진 않잖아요. 안 쓰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학기별로 매 학기별로 나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학 포함해서 각각의 기억나는 사건을 반드시 적으시고 그 사건을 내가 왜 했고 그 사건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으며 그때 느낀 경험과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하셔서 쭉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기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건너뛰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쓰셔야 돼요. 그게 2개건 3개건 무조건 1개 이상은 쓰셔야 하고 그걸 다 나열하시고 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여기서 이 소재는 어떤 주제에 집어넣어야지 예를 들면 뭐 도전의 키워드가 있을 거고 창의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거고 뭔가 소통의 키워드가 있을 텐데 이건 여기에 적합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하시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최소 일주일은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경험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고 네. 이런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네네네. 들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 또 생각이 다르고 다시 보면 또 다르기 때문에 쓸데없어 보이겠지만 꼭 하셔야 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드는 생각이 네. 이 인사 담당자 해보니까 채용팀 해보니까 알잖아요. 뭐냐면 결국은 뽑히는 거 열정이랑 태도, 눈빛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만난 인사 담당자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야, 너 사실 너도 알잖아 그런 걸 뽑히는 거. 네. 근데 그걸 기르기 위해서는 네. 내가 정리가 돼 있는 게 필요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눈빛이 자신감이 있으려면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네. 나를 정확하게 알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덧붙여서 제가 네네. 원래 이거 좀 약간 소중하게 아껴둔 얘기긴 한데 네. 사실 제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눈빛으로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걸 왜냐면 저는 인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전 데이터도 다 받고 네. 저를 뽑으신 분 다 물어봤어요. 대체 날 왜 뽑은 거냐.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 이해가 제일 안 갔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내가 왜 날 뽑았지? 나는 취업 준비를 한 사람도 아니고 네네. 뭐 그렇게 물론 엄청 그렇게 제일 좋은 학교들도 아니고 그런 경험도 없는데 왜 뽑았을까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듣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중 하나는 제가 1차 면접 아까 제가 못 봤다 했잖아요. 네네. 1차 면접하고 다 결정된 상태에서 저 하나만 놓고 고민했대요. 얘가 직무적인 얘기를 제대로 답변 못했고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얘 눈빛만큼 강한 애가 없다는 거죠. 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나도 느껴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얘처럼 자기 일처럼 할 것 같고 열정을 가지고 할 것 같은 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적과 논외로 얘에게 어떤 점수를 줘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도 베팅을 한번 했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저는 베팅해준 회사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회사에 너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너무 선배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눈빛 맞아요. 눈빛 맞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눈빛이 그러면 또 어디서 나오냐? 애들 또 물어보거든요. 지금 네. 눈빛 어디서 기르냐? 그 눈빛은 자기에 대한 정리 네, 같아요. 정리. 맞아요. 아까 같이 말씀해주신 그런 정리랑 그 하나하나 쌓아간 고민이 만들어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까 뭐라고 이거 제일 힘들거든. 여행 왜 했어? 네. 어학연수 왜 갔어? 그러게요. 남들과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너 그러면. 여기 왜 썼어? 막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되게 고민을 많이 안 했다면은 우리 저스틴님이 아마 영업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말 되게 잘 하시고 눈빛이 살아있고 막 그러니까 네. 영업도 되게 잘 하실 것 같거든요. 잘 팔죠 제가. 네. 네. 근데 더 깊은 고민 그때 인사를 했고 그 좋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자동차 회사에 네. 그 인사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전체 메시지가 또 저스틴님 말한 것처럼 여행을 다니든 숨만 쉬든 뭘 하든 본인이 왜 그걸 했는지 왜 생각했는지 왜 고민했는지를 묵상을 하다 보면 나를 좀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신감, 자존감이 네. 눈빛으로 드러나 취업을 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예, 진짜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에서 특히 자신감은 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스틴님이 후배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떠나 생각을 해본다면은 자신감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여러분들이 주사위는 던진 상태인 것 같아요. 학교라는 것도 바꿀 수 없고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는 건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남은 거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무기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최고의 무기만을 보여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간혹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자기를 소개한 자리인데 자기의 단점을 감추기 바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자기는 아무 말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싶었는데 저는 단점이 뭐 이래서 이랬고요 저래서 저랬고요 핑계만 대고 있고 뭔가 그 질문이 들어올까봐 주저주저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도 매력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정확히 체크하시고 저는 그 무기만 보여주면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본인에게 맞는 회사가 있고 본인에게 맞는 직무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경험 없다고 이렇게 고민하고 무너지고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없는 경험들 사이에서 내가 숨 마셨으면 말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럼요. 고민과 생각들 네. 왜 했는지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또 창업하는 네.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은 삶이 값지게 귀한 후배로 또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